안녕하십니까. 네, 당황스럽군요. 네, 12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법치주의, 법치국가 원리 같은 말입니다.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세 개 나눴죠. 첫 번째, 입법 영역에 들어갈 때, 행정 영역에 들어갈 때, 그리고 사법 영역에 적용이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법치 행정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 그런데 이 법치 행정의 원리는 다시 세 개로 나눠 가지고 법률의 법규 청재력, 글씨가 안 써지네.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지금 이렇게 해서 법치 행정의 원리에 대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 행정법적으로 치게 되면은 이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에 의한 행정 말고 무엇도 포함돼요? 법적 안정성의 원리도 같이 포함되죠. 행정법과 헌법 이게 좀 다른데 행정법에서는 이 법률 적합성 원리 이거로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적용된다? 일로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CF 법적 안정성의 원리도 있죠. 법적 안정성. 여기까지도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치주의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법률 적합성 원칙이고요. 오늘날 법률요보 원칙은 그중에 법률요보 원칙 얘기하고 있죠. 법률요보 원칙. 법률요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말을 아주 예쁘게 했네.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본질적 사항 여기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 중요한 의미, 본질적 사항 두 개 체크하시고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 두는 것만 인정을 하겠다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우선 맞는 말이 되고요. 법률 요구 원칙 중요사항 유보설 얘기하는 거죠.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의 다른 이름은 수업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네. 인강은 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사고가 났습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의 다른 이름은 뭐가 있습니까? 본질성설이라고 부르죠. 그죠? 본질성설. 같은 학설입니다. 같은 학설. 본질성설. 게 되는 것이고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사항이면 법률요보 원칙 적용을 우선 받습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요보 적용을 받고 지금의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이 법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예요? 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플러스 위임입법까지 포함하는 거죠. 법규명령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제를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법률요보 원칙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는 법의 근거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본질적 사항인가? 본질적 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에요. 2단계 들어가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의회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의회유보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의회유보가 적용되는 영역. 여기는 법률요보에서 멈췄고요. 법률요보. 여기는 법규명령도 인정한다는 거죠. 여기는 법률유보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행정유보 영역이라고 하죠. 행정부에게 맡긴다 라는 겁니다. 맡긴다, 유보라고 하게 되면 의회에 맡긴다, 법률에 맡긴다, 여기에 법규명령 포함되는 거 조심하시고 행정부에게 맡긴다 이렇게 되는 게 2단계로 들어간다 이거야. 2단계로 중요사항이냐 아니냐 여기서 1단계 판단 내리시고 그 다음에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여기서 2단계 판단 내리시고 여기까지를 고려하는 게 법률 유보 원칙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을 했음에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리 원칙과 법치국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특정 사항에 대해서 입법을 하도록 입법 위임을 했다는 얘기죠. 이 강의실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키가 좀 커져야 되나? 입법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항이라고 했죠. 특정한 사항.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범위도 한정을 했고 기준도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위임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입법 부작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 입법 부작위. 입법 위임을 했는데 하지 않았다.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입법 부작위가 있다. 행정입법 부작위가 있다. 권력분리 원칙, 법치국가, 법치행정의 원리. 권력분리 원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분리 원칙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견제하는 거죠.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고 이렇게 있죠. 권력분리 원칙으로부터 뭐가 도출된다? 법치국가 원리가 도출이 되는 거죠. 권력분립이 법치국가의 산발이 지탱입니다. 권력이 분립되지 않으면 법치주의라는 건 애당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 입법 위임을 했는데 입법 위임을 했어요. 뭐로 위임했겠대? 이거는 법률로 위임을 했겠죠. 법률에서 행정부한테 정하라고 위임을 했겠죠. 이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인데 지금 입법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치행정의 원리 중에서 어디에 위반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다.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 자치법적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자치법적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 법률요구 원칙 얘기네요. 법률요구 원칙이 완화 적용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죠. 완화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조례 만드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조례 만들 때 조례 같은 경우에 자치법적 사항이죠. 그럴 때 완화 적용된다라고 보게 되고 그러면 75조에서 포괄위임 금지원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게 아니라 완화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가능하다? 포괄위임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포괄위임이 허용이 된다. 자치법적 사항은 포괄위임이 가능하다. 포괄위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위임이라는 것은 A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A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런 걸 우리가 포괄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얘가 정한다.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요구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규율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법률 우위 원칙 얘기하는 거죠. 법률 우위 원칙,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대로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 이게 법률요구죠. 근거를 두어야 된다. 어떨 때 문제가 된다고 했죠? 법률 우위 원칙은요, 법률이 있을 때입니다. 법률이 있을 때 거기에 위반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법률 요구 원칙은요, 법률의 근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이게 정상적인 위임 얘기하는 거죠.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제대로 된 위임만 있다고 하게 되면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먼저 나왔어야 되네. 그렇죠? 먼저 나왔어야 되는 얘기죠. 법률 요구 원칙에 뭐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임 입법 포함된다. 2차 대전 이후의 상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분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 별표 23 유명한 친구죠. 별표 23 대량준칙이고 가중요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에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랜만에 법령이 그대로 나와주셨네.
식품위생법 제75조입니다. 75조 나온 김에 한번 눈으로 확인해 놓으시고요. 식품의약품 안전 몇 년도 문제입니까? 방금 전에 2011년. 그럴 수 있죠. 2011년. 11년이죠, 지금. 11년. 이게 바뀌었죠. 박근혜 정부가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2013년도에 들어왔죠. 13년도 요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뀌었죠. 처장. 그래서 청장이던 시절, 여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던 시절, 박근혜 정부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여기까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청장이니까 보건복지부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보건복지부령이었었습니다. 보복부령이었었고, 그 다음에 처장으로 바꿨을 때 13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시행규칙이 뭐가 돼요? 국무총리령이 되는 거죠. 총리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 총리령하고 부령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시행규칙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부령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에 총리령과 부령이 함께 병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없다. 총리령이 부령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청은 영업자가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코 어디 갔어? 없네요. 잘못한 것들 얘기 쭉 깔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서 지금 시행령 하나 만들어지겠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6개월 하나 챙겨 놓으시고요. 기간을 정해서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정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요거 잘 보세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답니다. 명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하시고, 뭐가 아니에요? 영업소 폐쇄 조치가 아닙니다. 영업소 폐쇄 조치가 아니고 영업소 폐쇄 명령입니다. 영업소 폐쇄 명령이라는 점 조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 출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폐쇄 처분을 하였다.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였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폐쇄 처분을 하였다. 그러면 이 폐쇄 처분은 이겁니다. 이거지 요게 아닙니다. 폐쇄 조치가 아닙니다. 영업소 폐쇄 조치는 식품위생법 지금 몇 조야? 75조지. 75조에서 폐쇄 명령을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폐쇄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폐쇄 조치는 79조에 있습니다. 79조에 있고 이 폐쇄 조치는 직접 강제입니다. 사전에 의무 부과했죠? 의무 부과했는데 불이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폐쇄 조치는 어떤 집행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게 즉시 강제가 아니라 직접 강제란 말입니다. 직접 강제 폐쇄 명령이라는 사전 의무 부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의무 부과가 있습니다. 75조의 의무 부과가 먼저 있고 나서 79조가 가지고 폐쇄 조치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폐쇄 처분이란 표현 나오게 되면 무엇으로 봐야 된다? 폐쇄 명령으로 봐야 된다. 폐쇄 조치 저쪽 권력적 사실행위 아닙니다. 1항 및 2항에 따른 지금 1항이었고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위임 하나 들어갔죠. 법률 위임. 법률 위임은 권한 위임이 아니라 무슨 위임이에요? 입법 위임이죠. 입법 위임. 행정기관한테 법을 만들라고 위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처분의 세부 기준이라고 했죠. 여기서 뭘 땡겨내야 돼요? 처분하고 기준하고 두 개 땡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처분 기준이죠. 처분 기준은 법률 요건 부분이다. 아니면 법률 효과 부분이다. 법률 효과 부분이죠. 요건 부분이 아닙니다. 얘는 법률 효과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법규 명령입니까? 행정규칙입니까? 사무처리 기준이에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까? 이거는 사무처리 기준이죠. 처분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사무처리 기준. 다시 말해 그 내용은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내용이 뭐라고? 행정규칙이라고. 내용이 실질이 행정규칙이다. 네. 좀 좋나?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여기 들어와서 지금 갇혔잖아요. 네, 갇혔다 그러니까 오달수 씨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오달수 씨가 자기가 묶였다고 그랬나? 그렇죠? 뭐라고 했지? 그게 반성의 의미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바깥쪽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묶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 마음대로 기다려 모르겠다. 네. 요 수업 끝나고 내려가서 전화를 하고 자리를 하면 되겠죠. 내용이 행정규칙이니까 지금 뭐로 만들라고요? 불형으로 만들라고 했죠? 불형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밑에 나오는 이 친구, 이 친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겠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행규입니다. 법규행규. 네, 그래서 형식은 불형 들어왔고요. 여기서 내용 행정규칙이라고 지금 끌어냈고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러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등장을 할 것이다. 못 따라 내려왔으니까요. 시행규칙 전체가 다 법규행규라는 건 아니에요. 시행규칙 전체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위임명령도 있을 수 있고 집행명령도 있을 수 있고 법규가 있을 수 있고 법규행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요거예요. 요거. 요 부분에 의해서 위임받아 만들어진 부분, 그 부분의 내용이 법규행규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항 따라 내려온 친구예요. 사항 따라 내려온 친구. 89조 시행규칙 89조. 법 71조, 72조, 74조부터 76조 그럼 뭐 포함되어 있나? 75조 포함되어 있죠. 75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까지 해서 다른 행정처분, 다른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행정처분의 기준은 내용은 행규라는 뜻이죠. 내용은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런 거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이런 거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률의 어느 부분을 지금 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생략해도 됩니까? 반드시 규정해야 돼요? 생략해도 돼요? 뭐야 이거 우리 해봤잖아. 그래 잘하고 있어. 생략해도 돼. 근데 그럼 반말이잖아. 너 나와. 너 나와. 옥상으로 올라와. 생략해도 되죠. 그러니까 뭐랑 이거랑 비교해봐. 이 보건복지부로 정한다. 이거 1번. 그 다음 밑에 여기 특히 이 부분 여기서 내려온 친구다. 여기서 내려온 친구다. 1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는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령의 어느 부분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어도 되는 거죠. 생략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고요. 별표 23이라고 했습니다. 별표는 뭐야? 별표. 야, 옥상. 야, 이거지 별표. 맞아? 이게 별표야? 이게 별표야. 어느 게 별표야? 별표 23은 별표 23개. 아니야? 알았어. 아닌 걸로 치자. 이거는 뭐야? 별도의 표죠. 별도의 표. 별도의 표입니다. 별도의 표. 그래서 표로 나오는 거예요. 별도의 표.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표로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시면 그러니까 표가 나왔네.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89조와 관련한 거 알고 있다. 방금 시행규칙이 89조였었습니다. 위반사항 44조 1항을 위반을 했다. 44조가 못 가? 안 나오네, 그치? 아까 갖고 지가 생략해 놓고 나서 이게 되게 웃긴 애네요. 문제를 내시면서 선생님이시구나. 웃기신 분이네, 그쵸? 되게 개그맨이실 겁니다. 이거 유해식품 판매하지 마라 이거예요. 유해식품 판매하지 마라. 유해식품 판매하지 마라를 위반했을 때 적격 준수사항. 뭐 위반한 경우 뭐 더 안 주시네. 어쨌든 유해식품 판매했다. 거기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법령은 법이죠. 법률 얘기하는 거고 75조입니다. 75조. 이게 이제 들어간 거죠. 위반 횟수 들어왔습니다. 처분 기준이니까 행정규칙인데 아까 전에 앞부분에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식품위생법 75조 1항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여기 가능 규정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제재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고 치게 되면은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폐쇄 명령할 수도 있고, 정지를 한다고 치게 되면은 1일 할 수도 있고 1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다 뭐예요? 다 재량입니다. 알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정 재량. 취소해도 되고 정지해도 되고 폐쇄 명령해도 되고 선택 재량. 정지라고 하게 되면은 며칠짜리 해야 될 것인가? 역시 선택 재량. 이렇게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보시게 되면,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얘는 행정규칙의 내용인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재량준칙입니다. 재량준칙인데 그 중에서 지금 위반 횟수를 언급을 하고 있죠. 위반 횟수. 지금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횟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가중요건 규정에 해당한다. 가중요건 규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흐름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흐름. 항상 드리는 말씀, 제가 쓰는,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쓰는 기술을, 태클을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태클을 같이 사용 안 하시게 되면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갔었잖아. 행정규칙의 내용이 있다. 내용이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 쪽에 대한 부분이다. 사무처리 기준인데 그 중에서 처분 기준, 처분이라는 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처분 기준인데 항상 문제되는 건 그 중에서 수익적 처분 말고 제재 처분 기준, 제재 처분 기준 이쪽이 문제가 되고, 제재 처분은 제재 처분인데 기속행위 말고 재량행위, 재량준칙. 그런데 재량권 행사의 기준 중에서 횟수가 필요해. 횟수가. 그래서 가중요건, 위반 횟수, 가중요건 이렇게 들어가면 그 중에 뭐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가중 제재 처분이 나오게 되겠죠. 처음에 1개월, 두 번째 2개월, 그 다음에 취소나 폐쇄 이렇게 되는데, 복각 이 폐쇄는 폐쇄 조치야, 폐쇄 명령이야? 폐쇄. 지금 이게 어디서 내려온 친구야? 어디서? 방금 봐봐요. 위에서 누구 거 받아 먹었다고 했어 지금? 봐봐. 71, 72, 74부터 76 이렇게 되면 74, 75, 76. 그다음 및 한 다음에 끊어버렸지. 끊고 80 갔으니까 79 없잖아 지금. 79.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얘기에서 89조 관련해서 별표 23 내려왔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가 포함 안 돼? 79란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폐쇄 조치가 아니라 폐쇄 명령이라고. 폐쇄 명령. 얘는 폐쇄 명령입니다. 좀 제대로 좀 말해주라. 위와 같은 처분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거나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국민을 구속하거나 또 모두 구속할 수 있어?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을 구속하거나, 이것도 같이 가는 거죠. 항상 행정부를 구속하거나 이에 따라야 된다라거나,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하게 되면 법원은 이것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해야 되겠죠. 법에 따라 재판합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하니까 이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가 없다. 이거는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없다.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얘는 행정 입법이니까 법규 명령이 아니라 행정 규칙에 해당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시행 규칙이었었습니다. 그죠?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었어? 시행령, 시행 규칙 요거 나누는 거 아주 단순한 문제죠. 시행령은 법규 명령으로 인정하고 시행 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차별하고 있죠. 차별하고 있다. 요거 이제 간단한 거 질문 한번 해주신 거고요. 그럼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거를 시행령이라고 치면 말입니다. 시행령.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법규 명령이죠. 법규 명령이죠. 그러면 시행령이라고 치게 되면 법규 명령인데, 이것도 적어 나올 수 있나?
전형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 이렇게 해서 이게 처분적 법규명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게 만약 시행령이라면 말이야. 시행령이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뭘로 제껴야 되는 거야? 규범 통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헌법 107조 2항. 그런데 그 간접적 통제 말고 직접적 통제로 행정소송, 항고소송 제기해서 직접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처분적 법규명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없어? 있다? 만약에 저게 개별적 구체적이라면 될 수 있다? 아니면 헌재가 얘기하는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면 저거 집행적 법규명령으로 돼서 항고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고요. 행정입법을 그렇게 섞어가지고 질문해버리면 여기서 속지 말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부분에서 당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저거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요. 행정입법. 이게 나누잖아. 그러니까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풀었는데 실제 시험장 갖고 문제 푸는데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보면 여기 형식이 이렇게 있잖아. 요거 간단하게만 딱 쓰고 빠질게. 예, 요거 길게 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예, 형식이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일 때 이거 기억나죠? 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일 때 제가 가는 테크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일 때,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일 때, 예,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한미약품 사건, 한국 릴리 사건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집행적 법규명령으로 처분성 인정시켰던 거, 두밀분교 폐지조례 사건 이런 거, 예, 처분적 법규명령으로 예, 처분성 인정시켰던 거, 그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예, 뒤쪽에 요거 잡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요. 1번, 3번 거라고요. 1번, 3번 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 내가 여기서 예, 법규 이렇게 들어갔죠. 얘네들은 내용이 권리 의무 규율하는 거라고요. 권리 의무 규율하는 것은 우선 맞다고. 이거 전제는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겁니다. 권리 의무를 규율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요. 그래서 얘 이제 끌고 나오게 되면 이게 전형적 법규명령, 이게 집행적 법규명령, 이게 처분적 법규명령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얘가 행정행위냐 그 다음에 얘가 처분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행정행위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고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이고 행정행위니까 당연히 처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행정입법 부분에서 학설을 치게 되면 형식적 행정행위를 장래 위헌 방지 필요에 따라 인정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권리 의무를 말해요. 권리 의무를 얘는 간접적으로 규율을 하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규범이죠. 그다음 얘는 직접적으로 규율을 하는 거고 이걸 헌재가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했죠. 얘는 아예 권리 의무의 변동 발생시키는 거라고요. 변동 규율. 이건 아예 행정 행위가 돼 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뭐라고 했니? 여기서 집행적 법규명령 이름에 다 나와 있다.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다. 예, 별도의 법 집행이 필요 없다.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데 이거는 처분적 법규명령. 이거는 실질이 아예 처분이다. 이건 실질이 이미 집행된 거. 얘는 실질이 아예 처분. 이렇게 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상황이다. 1번, 3번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거야. 1번, 3번. 지금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2번 상황이잖아. 2번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얘네 둘은 지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법규명령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규범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2번은 이 2번은 무조건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얘는 간접적 규범 통제만 가능한 거라고. 간접적 규범 통제. 오케이? 예, 이게 바로 107조 2항에 있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얘기하는 거죠.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규칙 심사. 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적 통제만 되는 겁니다. 그럼 맨 밑에 얘는 어때요? 4번은
얘기 나온 김에 더 해보면 행규 상황은요. 이건 규범 통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규범 통제. 이건 직접 통제야, 간접 통제야? 야, 너 옥상 올라와. 옥상에서 아이스크림 먹자. 이걸 왜 통제해? 구속력이 없는데. 그쵸? 행규는 국민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온 김에 계속 가보자. 네, 계속 가보자.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이네. 네. 왜 이런 데서 막혀? 우리 이런 거 아니었잖아. 그치? 우리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알겠어. 우리 이런 사람 아니야. 얘는, 여기, 얘 이제 지울게. 예. 항고소송 제기하면 직접 통제야, 간접 통제야? 직접 통제지. 예, 법규명령에 대해서 바로 항고소송 제기해서 제거해버리니까. 위헌위법 명령심사는 직접 통제? 아니, 얘는 간접 통제지. 그래요. 항고소송. 헌법소원심판 우선 생각하지 마요. 헌법소원심판은 나중에 문제니까. 항고소송하고 위헌위법 명령심사하고 직접 통제하고 간접 통제하고 비교해봐. 예, 얘는 직접 통제, 간접 통제. 예, 간접 통제, 직접 통제. 뭘로 통제해야 되나? 예. 얘가 만약에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위헌 또는 위법. 전형적 법규 명령은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처분이 아니잖아. 그치? 이거 아예 처분이 아니잖아. 처분이 아니니까 간접 통제만 가능한 거지. 항고소송은 안 되는 거지. 직접 통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나 때문에 지금 머리가 꼬여 있어?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위헌 위법의 명령규칙 심사. 예, 규칙 심사. 1시간 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지금. 에이씨. 네. 우리 수업 이제 종강날 우리 종강 파티 할까? 종강 파티 어때?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해놔. 네. 오늘은 나의 이 민망함이 오래 갈 것 같아 지금. 이거 뭐지 도대체? 뭐 갖고 스텝이 어디가 꼬인 겁니까 이게? 항고소송. 이렇게 하잖아. 얘는 있잖아. 얘는 간접 통제만 되지 처분 아니잖아. 그렇지? 얘는 어때요? 두밀분교 폐지 조례, 두밀분교 폐교 처분 비교해봐. 두밀분교 폐교 처분은 처분이 아니야.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경기도 의회가 만든 조례죠. 그러면 두밀분교 폐교 처분은 누가 한 거야? 교육사무죠. 교육 및 학예원 사무니까 교육감 쪽이 되는 거지. 폐교 처분은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폐지 조례가 아예 처분적 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변동시켜 놔버렸죠. 그러니까 폐교 처분은 이미 폐교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단 말이야. 관련 및 통지지. 그러면 이 맨 밑에 있는 처분적 법규명령 쪽에는 이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 말고 별도의 처분이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별도의 구체적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위헌위법 명령심사로 들어가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뭐만 가능한 거야? 거꾸로 이것만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건 없는 거지. 그러면 말입니다. 얘도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여기다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럼 앞에 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집행적 법규명령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한미약품 이런 거 생각하면 문제가 사실관계 쭉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만든 리딩 케이스 갖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어업면허를 들어갑니다. 어업면허를 들어가요. 근데 어업면허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규명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면허 면적을 2분의 1로 반토막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 반토막 낸다. 그럼 이제부터 권리 제한이죠. 내용이 권리 제한입니다. 누군가가 어업면허 신청하면 무조건 반토막 된 걸로 줄 거 아니야.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럴 때 이런 거 가능해? 어업면허를 신청을 했더니 반토막 된 크기의 면적의 어업면허 나왔다? 그럼 내가 그 어업면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법령에 대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긴 처분이 있죠. 어업면허란 처분이 나올 수가 있잖아. 아까 두밀분교 그쪽이랑 좀 다르잖아. 그럼 여긴 이것도 되는 거지. 이것도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간접 통제만 된다. 간접 통제, 직접 통제 다 된다. 직접 통제만 된다. 한 고속만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시고, 지금 얘기한 건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행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 구속력 없기 때문에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무시하면 끝. 그다음 이 부분에는 이런 식의 한 고속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만 되는 거예요.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만. 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처분이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에 위배되더라도 바로 위협한 게 아니고 또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적법한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거 할 수 없다. 뭐 맞는 말이죠. 위반했을 때 위법이냐? 그 다음에 적합했을 때, 보통 준수했을 때 적법이냐? 이 문제 얘기하는 거죠.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법규명령은 법이잖아. 재판규범 맞잖아. 그러면 위반이면 바로 위법, 그 다음에 준수면 바로 적법, 이렇게 그냥 끝나요. 뭐면 법규명령이면 위반이면 위법, 준수면 적법, 그냥 바로 끝. 성문법이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행정규칙이라고 했잖아. 시행규칙이어서 법규행규인데 시행규칙이니까 행정규칙이랑 이거 나누는 것도, 이것도 잘 정리해 놔야 된다고 했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속도전이야. 보면 바로 파박 이게 나와야 돼. 1초에 몇 발? 100발. 그러면 여기서 위반 먼저 쓸까? 얘가 먼저 위반했죠? 위반부터 먼저 얘기했으니까 위반, 그 다음에 준수, 이렇게 하게 되면 위반했다고 바로 위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이거 파악해야죠.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재량에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가 돼요? 상황? 그지? 여기서 위에 법률이 있었잖아. 법률에서 뭐라고 했어? 재량행위라고 했잖아. 재량행위라고. 그 다음에 밑에 시행규칙이 이렇게 있잖아. 시행규칙이 만약에 얘가 법규 명령이라면 얘가 하위법이 되고 그걸 적용시키겠지만 얘는 행정규칙이잖아요. 행정규칙이니까 법이 아니야. 법 아니지.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법 아니니까 법률만 있는 거고, 그러면 재량이잖아. 재량이니까 재량의 남용과 관련돼서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위반했다고 바로 위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 준수하게 되면 이렇게 보라는 거죠. 얘는 뭐예요? 얘는 행정규칙. 근데 그게 뭐라고? 재량준칙이잖아. 그쵸? 재량준칙입니다. 이렇게 재량준칙이면 이제 너 재량준칙이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온 뭐가 있을까? 행정처분이 이렇게 있겠죠. 행정규칙이 있고 얘가 재량처분이잖아. 그쵸? 행정처분, 재량처분이 이렇게 있잖아. 판례 어디 보라고 했어요? 판례 1번 보라고 했어요? 2번 보라고 했어요? 뭐가 법에 위반되는지 위법인지를 보라고. 1번 봐, 2번 봐. 1번 보라고 했지. 1번. 오케이. 그래요. 여기를 보라고요. 여기를 봐갖고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을 보라고 했습니다. 얘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시란 말입니다. 위반되는지 봐서 그게 위반되면 얘도 위법되는 거고, 그게 적법이면 얘도 적법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다. 여기에 우리 판례 스타일. 관할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 아무리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법규명령은 법으로서의 성격,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행정명령, 행정규칙은 법으로서의 성격이 없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내부적 구속력하고 대외적 구속력, 외부적 구속력 하게 되면 이게 법으로서의 성격이죠.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얘 어떻게 돼요? 얘는 내부적 구속력은 물론 외부적 구속력까지도 있다 이거고, 얘는 내부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거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한들 내부적 구속력은 있는 게 맞는 거잖아. 내부적 구속력이 있으면 뭐라고 해도 행정규칙이라고 해도. 그럼 내부적 구속력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야?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행정기관은 내부적 구속력만 있어도 안 따를 수 없단 말이야. 그쵸? 구속력이 있다.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래 되는 거고.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여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차별하고 있고요.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행정법의 대상,
대상과 범위. 그래, 대상은 이상하지, 그치? 예, 대상과 범위. 행정법이 대상이 뭔가 했네. 예. 대상이는 우리 직원 이름이고, 그죠? 행정법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며 동법령에 의해 행정청이 행한 낙찰자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뭐랬니 도대체. 훅 들어오시네. 이런 분 보면 재밌어요. 무미건조한 문제보다는 훅훅 들어와 주시는 게 재밌겠죠. 똑같이 갑니다. 여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모두 있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지자체 계약법도 있죠. 국가계약법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다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하는 공공계약은 조달계약이라고요. 조달계약. 보통 무슨 조달계약이야? 인력 조달계약이 보통 주긴 하죠. 조달계약. 무슨 소리니? 조달행정, 조달행정, 인력조달, 물품조달, 영리행정, 국가가 지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행정작용. 이게 협의의 국고관계죠. 협의의 국고관계. 이거는 사법관계입니다. 협의의 국고관계, 즉 순수한 사법관계다. 순수한 사법관계다 이겁니다. 사법관계. 그럼 저기서 하는 조달계약, 저 계약행위는요, 뭐에 해당을 하겠어요? 사법상행위죠. 사법상행위. 그러면 사법상행인데 그 결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는 건 시행령에 하위 법령에 그 결정 기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저거 처분 기준입니까? 처분 기준이에요? 방금 풀었던 문제랑 연결해서 생각해봐요. 저 낙찰자 결정이 만약에 행정처분이면 말입니다. 응? 행정처분이면 저 기준은 처분 기준일 거 아니야. 근데 처분 기준인데 지금 저기 시행령이네. 그럼 처분 기준이면 내용이 행정규칙이고, 그리고 형식은 법규명령이고,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돼버리고, 근데 그 형식이 시행령이야. 아까 전 같은 식으로 치게 되면 이거 법규명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얘는 처분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뭐가 아니라고요? 얘는 처분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분 기준이 아니에요. 처분 기준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가 먹히질 않아요. 법규 플러스 행규. 법규 플러스 행규. 이 상황이 먹히질 않는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고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으로 봐버리고 이 구도가 먹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서로 그냥 사법상 계약 행위를 하는 건데 회사하고 그죠? 입찰에 참가한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는 건데 그 계약을 공무원 지 맘대로 막 그때그때 달라요. 이래 버리면 좀 뭐하니까 그냥 뭐 기준 하나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지금. 기준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면 시행령이라고 해서 이 시행령이 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시행령은 법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계약 기준 정해놓은 거예요. 처분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 법규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 이 낙찰자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공무원 이거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야죠. 그쵸? 저놈이 뭐라고 한들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무원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가 안 먹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야. 이 질문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자 결정이 처분이 아닌 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저 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문제 나올 때 오히려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낙찰자 결정은 처분이 아니지만 하지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은 처분이 맞다. 그걸로 많이 나오죠. 낙찰자 결정은 뭐라고? 계약행위니까 처분이 아닙니다. 근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도 국가계약법을 지자체계약법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돼요? 그거는 수인 의무 부과는 함명이잖아요. 그쵸? 처분이다. 이게 안 먹힌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오히려 포인트예요. 판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을 입주계약의 해지,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계약이라는 표현을.
예. 행정처분으로 보지만 국유재산법상 일반 재산인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는 사법상의 이행 청구로 본다. 여기도 틀렸죠. 이거 행정 맞네요. 행정처분. 요건 행정처분이 맞습니다. 입주계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입주해 있으면 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보조금도 받고 세금, 세제 혜택도 받고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입주계약 해지는 뭐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퇴거하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한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맞다 이거예요.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일반 재산인 국유림 이거요. 국유림. 국유림은 옛날에 우리 학생입니다. 합격한 유림이는 일반 재산입니다. 알겠어요? 유림이는 일반 재산입니다. 행정 재산이 아닙니다. 저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어디서 이런 얘기 나오니? 이런 거 산림법. 산림청장의 국유림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때 국유림은 일반 재산이다. 대부료 납부고지 일반 재산이라는 것만 봐도 국유림 안 봐도 말이에요. 일반 재산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그러면 대부료의 납입고지는 계약에 정해져 있는 그 약정 내용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약정 내용을 계약 내용 이행하라라는 거니까 사법상의 이행 청구 문제가 맞죠. 이건 뭐가 아니라고? 처분이 아니다.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행정재산하고 비교하는 거죠. 행정재산의 뭐예요? 사용료 납입고지 이렇게 들어가면 사용료 납입고지는 무슨 법이야? 국유재산법. 요거는 국유재산법 32조에 있는 사용료 납입고지는 요거는 하명처분입니다. 이건 처분 맞죠? 금전급북 하명이죠. 행정재산은 공법관계니까. 그리고 이 사용료 납입고지는요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하는 게 맞습니다. 처분이 맞고 일반재산 쪽은 처분이 아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으로 제시되는 학설은 어떤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참으로도 쓰잘데기 없다. 맞습니다. 근데 참 평가를 저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맞는 말 틀린 말이야. 저럴 때 기분 나빠 이러지 말고 사람이 왜 이렇게 건방져 이러지 말고 맞는 말입니다. 기여를 못합니다. 기여를. 학설 뭐뭐뭐 있어요. 빨리 1번. 빨리빨리 해야 돼. 이제 한 달 남았잖아. 그치? 문제를 보는 순간 후두두두두두 맞군 이렇게 맞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 첫 번째 주체설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뭔 주체설? 그 다음에 신주체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뭔 설? 뭔 설? 성질설. 그 다음에 이익설 이렇게 있죠. 이익설. 말로 합시다. 머릿속으로. 첫 번째, 구주체설은 뭐라고 하는 거야? 법률 관계니까 양쪽 당사자가 있겠지. 왜 그딴 표정을 지어? 그래, 만면에 미소를 띄워버려 그냥. 한쪽이 행정주체면 공법관계야. 알겠어요? 한쪽 이상이 행정주체면 공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주체설. 반대로 돌려 신주체설.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둘 중에 한쪽이 사인이면 사법관계인 거야. 한쪽이 사인이면 사법관계인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 한쪽은 행정주체, 한쪽은 사인.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한쪽은 행정주체, 한쪽은 사인.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구주체설에 따르면 그건 공법관계야. 행정주체 껴있으니까. 근데 신주체설에 따르게 되면 사인 껴있으니까 그러면 사법관계가 되는 거야. 거기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성질설.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 서 있으면 그럼 공법관계, 대등한 지위면 사법관계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뭐야? 이익설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럼 공법관계가 되는 거야. 사익추구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법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저거는 다 안 먹혀요. 다 안 먹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그렇다고? 공법상 계약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공법상 계약은 그러면 이건 다 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여 못한다. 그게 종합설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설. 그때 달라요. 보고 판단합시다. 그 다음에 행정주체에 의한 사법적 수단의 사용이 중대하고 동시에 사법 영역에 대한 공법의 진출 역시 증대되고 있어서
맞죠? 예, 오늘날 공법 체계와 사법 체계는 통일된 법질서의 부분 영역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되게 좋은 말이죠. 예, 영향 미치고 있죠. 예, 영향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의 그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죠. 근데 사법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뭐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거 보게 되면 공법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아니면 또 그거 말고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또 공법관계에는 흠결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법 규정 뭐 다 적용되는 거죠. 다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 뭐 날짜 계산 같은 거 할 때 공법에 날짜 계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날짜 계산 규정 없죠. 법 기술적 규정이라고 하죠. 일반법 원리적 규정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된다? 법 기술적 규정과 일반법 원칙적 규정과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이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권력적 공법관계, 비권력적 공법관계 불문하고 전부 다 유추 적용 가능하죠? 전부 다. 날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날짜 10일 이렇게 되면 첫날 산입해요? 안 해요? 계산할 때 초일. 초일은 불산입하지. 산입 안 합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이딴 문제들 막 내고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야. 날짜 계산할 때 일, 그 다음 뭐야? 주, 그 다음 뭐야? 주 다음 뭐야? 달? 알았어. 달, 월, 그 다음 뭐야? 연. 얘네들은 일보다 큰 애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초일 불산업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요. 민법의 초일 불산입이 우리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시, 분, 초. 여기에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초일이 어디 있어? 일이 없는데. 일이 없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 5분 뒤까지 가져와. 이렇게 하게 되면 5분이 언제 5분이지? 내일 5분이잖아. 그거야? 그걸 원했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0시부터 시작하면 00시, 00분, 00초부터 시작되는 계산이면 초일 산입하는 거죠. 초일 산입하죠. 초일을 불산입하는 이유는 뭐야?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지. 23시 59분 59초부터 계산돼. 1초 남았지? 1초 남으면 1초 뒤 되면 하루 지났다. 이래버려야 되잖아. 그거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초일을 불산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사법 적용을 시키게 되잖아. 서로 왔다 갔다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다음 법규명령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규명령을 재개정 폐지하는 경우에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이 법규명령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는 경우에 국회 상임위는 그 중앙행정기관장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통보하고 얘 조치해야 되죠. 얘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10일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규명령을 재개정 폐지하는 경우에 10일 안에 국회에다가 제출해야 돼. 국회 제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상임위, 소관 상임위가 다 따로 있고. 왜 저러는 거니 저거? 저거 원래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배울 때 나오는 얘기죠. 국회에 의한 통제. 이 부분이잖아.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정치적 통제가 있고 하나는 입법적 통제가 있어요. 저건 뭐야? 정치적 통제에 해당을 하죠. 국회에 의한 통제,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적 통제, 세 번째 사법적 통제, 네 번째 국민에 의한 통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국회에 의한 통제, 정책 통제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법이잖아. 그치? 법은 원래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법규범은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쟤네가 만들었으니까, 행정부가 만들었으니까 갖고 와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원래 얘네들이 만드는 거니까 10일 저거 기억해 놓으시고 위임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만으로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이게 뭐야? 예측할 수 있으면 요게 구체적인 위임이죠. 구체적 위임.
포괄 위임 금지라는 것은 구체적 위임을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규율 대상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그다음 규율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규율 대상 범위, 규율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규율 대상의 기준을 규율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라. 이게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 위임은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을 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을 때 지금 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예요. 행정심판 청구에서 법규명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해서 당의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심판법 59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우리 1심, 2심, 3심 이렇게 했을 때 1심, 그 다음에 2심, 그 다음에 3심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심이나 2심과 같은 하급심 있죠. 1심이나 2심 같은 이 하급심. 얘네도 저거 할 수 있어요? 예,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할 수 있습니까?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할 수 있다 없다? 1심, 2심 할 수 있어 없어? 행정법원, 고등법원. 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옥상으로 올라와. 옥상에 내가 네 자리 만들어줄게. 거기서 계속 맞자. 네. 그 뭐야? 그 검도 가면 주는 그 죽도 있지. 죽도 별로 안 아파. 네. 죽도록 맞으면 아프고. 네. 그래서 이 3심은 우리 헌법 몇 조? 헌법 107조 2항에 보게 되면 이래 돼 있잖아. 이래. 대법원은 위헌위법 명령심사에 대해서 최종적 심사를 할 수 있다. 최종 심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최종적 심사할 수 있다. 그럼 밑에 있는 각급법원, 하급법원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 법규명령이 엄연히 위헌인데 그냥 두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뭐 처분을 판단 내려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하러 해? 그치? 뭐하러 해? 얘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얘가 확정을 짓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확정돼 버리면 뭐 2심에서 확정되면 여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보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행정심판 청구에서는 아무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위헌위법 명령 심사를 할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할 수 없다.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법규명령에 국민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취소 선언을 하며 만약 법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를 선언해야 된다. 이건 뭐가 문제예요? 뭐가 틀렸어? 장난하나? 뭘 취소를 하니? 이거 어떻게 취소를 하는 겁니까? 그쵸? 웬 뭐 중대명백은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십니까? 이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법규명령은 무슨 법규명령 말하는 거야? 전형적 법규명령이죠. 전형적 법규명령. 그래 여기 남아있는 거 사라져.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하면 있잖아. 여기 뭐가 있었니? 이게 있었지. 이게 마법이에요. 살아나네 지금. 그치? 이게 살아나고 마법을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썼잖아.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라고 했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공정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공정력이 있다고 봅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취송을 받아준 거예요. 취송을. 공정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규명령 이쪽이라고 했잖아. 이쪽은 처분 아니잖아. 처분 아니니까 위법이면 그냥 무효인 거지. 무슨 취소 사유, 중대 명백 장난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갑자기 급하게 불러 올라가고 막 떠드니까 막 목이 타가지고 지금 많이 죽을 것 같아. 짧게 쉬었다가 뒤에 시계로는 뒤에 시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 시계로 뒤에 시계로 40분에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